자, 이 정을선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다. 쟁총영 가정소설에 해당합니다. 자, 계모가 등장해서 가족 간에 발생하는 갈등을 다룬 소설이 계모형 가정소설. 대표적으로 콩쥐팥쥐. 그치? 이때 계모는 전형적 악인으로 나타나며 전처자식을 해치는 과정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난다. 계모의 학대로 전처자식이 죽는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지만 정기적 요소를 통해 이를 뒤집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이런 애들이 뭐 장화홍련전, 콩쥐팥쥐, 정을선전, 어룡전 이런 것들이 있다. 나오죠. 그 다음에 쟁총형 가정소설 해서 쟁총이라고 하는 건 남편의 총애를 얻기 위해 싸우다 라고 하는 뜻인데, 한 가정에 여러 명의 부인이 있을 때 남편의 애정이나 지위의 대물림, 재산 상속 등을 놓고 서로 경쟁하거나 모함하는 이야기가 쟁총형 가정소설이다. 그때 이러한 소설은 결말에서 대체로 권선징악이 드러나서 악인은 처벌받고 선인이 이기게 되는, 그래서 가정 안의 교화와 윤리의식 회복을 중시하던 당시 분위기가 투영되는 작품이다. 그래서 사시남정기, 월영낭자전, 소영선록, 정을선전 이렇게 드러나죠. 자, 이때 정을선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쟁총형 가정소설이라고 했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부분은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정을선전 같은 경우는 계모가 등장하는 계모형 가정소설의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소설 같은 경우는 한 남자를 두고 여러 명의 부인과 그 부인의 하인들이 싸우는 내용, 머리 싸움을 하고 나타나는 가정소설이다. 자, 보시면 여기에 금섬이와 월매라고 하는 인물은 유부인의 신복들에 해당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금섬이, 월매, 유부인 한편. 자, 이때 유부인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상태냐면 여기 보시면 지함 속에 들어가 있어요. 자, 지함 속에 들어와서 뭐 하고 있냐? 태어난 아이 해서 막 태어난 남자아이랑 함 속에 들어와서 굶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기운이 거의 다 해서 죽기 임했더니 해산하여 여러 날 굶는 산모가 어찌 살기를 바라겠느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유부인이 지함 안에 들어와서 굶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서술자의 판단이 들어간 거지. 저 정도면 살기가 어렵다. 그치? 그래서 얘는 서술자 개입 나타난 겁니다. 정신을 수습해 태어난 아이를 보니 남자아이더라. 그래서 얘가 지금 굶은 산모가 낳은 자식이죠. 그래서 일희 일비하여 탄식하고, 일희는 아들 낳았으니까 행복한 거고, 일비는 낳은 아들과 본인이 지함 속에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일비한 거야. 방명한 죄로 금섬이가 죽고 월매 또한 죽기에 이르렀으니 해서, 자, 이 유부인의 신복인 금섬이는 이미 죽은 상태고요. 월매는 이 조부인 몰래 유부인을 지함 속에 숨겨두고 유부인에게 음식을 갖다 주고 있었거든. 근데 조부인한테 월매가 잡혀버려. 그래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유부인이 굶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맨날 찾아오던 월매가 안 오니까 월매도 걸렸나 보다. 그래서 월매 또한 죽기에 이르렀으니 어찌 참혹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기는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한탄의 감정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고 있으니까 서리적 영탄이죠. 네가 살면 내 원수를 갚으려니와. 근데 이 지함 속에 들어왔으니 누가 와서 살리겠느냐. 우리가 함 속에 있는 건 월매밖에 모르는데 월매도 죽게 생겼어. 월매 죽으면 우리도 죽겠지 뭐. 그치? 그래서 이 부분도 서리적 영탄. 목이 메어 탄식하니 그 부모가 아니라 모자의예요. 부모는 아버지랑 엄마라는 뜻인데 아버지가 어딨어요 여기에. 잘못 나온 거야. 그 모자의 참혹함과 슬픔을 측량하지 못하려라. 이 부분이 서술자 개입이지. 그지? 여기 지금 서술자 개입, 어찌 살기 바라리오, 슬픔을 이루 측량치 못하려라. 이 부분 나와 있는 거 체크해 주십시오. 자, 여기서 원수라고 나오는데 원수는
무관 중에서 가장 높은 지위를 얘기해. 그래서 군수 통치권자 중에 최고 통치권자를 얘기하는데요. 이게 남자 주인공입니다. 남편이에요, 남편. 청총마, 말을 채찍질해서 말 한 필로 3일 만에 황성에 득달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기적인 특성이야. 지금 남자 주인공이 전쟁 때문에 집을 비운 상태거든.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집을 비운 이 상태에 조씨 부인이 유씨 부인을 음해에 빠지게 만들어서 유씨 부인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 된 거야. 어쨌든 이 남편은 황성에 얼른 자기 할 일하고 왔고, 그리고 나서 얼른 자기 집으로 뛰어가. 그럼 왜 그러냐면 원수가 지금 자기네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알게 됐어요. 이때 조씨가 다시 형틀을 차리고 월매를 잡아내. 자, 월매는 아까 유부인의 신복이라 그랬죠. 그래서 월매를 잡아서 형틀에 올리고 어미 취재하고 있는 이 조씨가 바로 유부인의 상대편이구나, 악인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랬더니 월매는 유부인 간 곳을 얘기하지 않아. 승복하지 않고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얘기하는 거야. 전 모릅니다. 죽여주십시오 한 거죠. 조씨가 치다 못해 그치고 차후에 혹시 탄로날까봐 겁을 내어 가만히 수건으로 목을 매 거의 죽게 되었다. 자, 봐봐. 자기가 월매를 막 쳤던 걸 남편이 돌아와서 알게 되면 이 승상이 문관 중에서 최고 관직이야. 그리고 저기 원수랑 승상 다 똑같은 얘기야. 남자 주인공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남자 주인공이 집으로 돌아왔을 때 월매가 살아있으면 월매 왜 이렇게 맞았어? 누가 이렇게 했어? 그럼 월매가 얘기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조씨 부인이 유부인한테 한 행위, 금섬이한테 한 행위, 월매한테 한 행위가 다 드러난단 말이야. 그래서 조씨 부인이 그게 무서워서 월매가 자살한 걸로 보이게 하려고 수건에 목을 매어서 자살 위장시켜 죽이려고 한 거야. 근데 이때 월매의 목숨이 거의 끊어질 때 승상이 말 한 필로 들어와 말에서 내려서 들어왔다. 한 여자가 백목으로 목을 맸거니 놀라 자세히 보니 월매더라. 그래서 목 매달린 월매를 구출합니다. 바삐 끌어놓고 살펴보니 몸에 유혈이 낭자의 정신을 모르겠더라. 그래서 얘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더라. 그만큼 많이 맞았던 거죠. 즉시 약을 흘려넣었어. 그랬더니 이슥한 후 정신을 차려 눈물을 흘리며 인사를 차리지 못하니 인사불성이다 이런 뜻이야. 정신이 없다는 소리야. 승상이 불쌍히 여겨 이에 약물로 구호하며 쾌히 정신을 진정하거늘 원수가 연고를 자세히 물으니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보니 월매가 이에 금섬이가 죽은 일과 유부인이 화를 피하여 지암 속에 계심을 자세히 고했다. 금섬이가 왜 죽었냐면 유부인 대신 죽어요. 그래서 이 유부인이 저 조씨 부인의 관계에 넘어가서 유부인의 시어머니 되는 인물이 남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유부인이 다른 남자랑 방 안에서 놀아났다라고 의심을 하게 만들어.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유부인 사형 감옥에다 집어넣으라 그러거든. 그때 금섬이가 자기 오라버니를 시켜갖고 지금의 사태 설명이 들어가 있는 편지를 전달해요. 누구한테? 원수한테. 그래서 금섬이 오라버니가 편지를 전달하고 금섬이는 유부인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감옥 속에 금섬이 유부인 옷차림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부인이 금섬이 옷차림을 하고 월매한테 연결이 돼서 지암 속으로 숨어 들어간 거야. 그래서 금섬이가 유부인 대신에 죽습니다. 오케이? 그런 내용이 있어. 그래서 월매를 앞세워 구렁으로 가봤더니 유부인이 월매 양식에 의지해 겨우 목숨을 보존하다 해산 아이를 낳았어. 복중이 허한 중 월매가 옥중에서 곤욕을 당하매 어찌 양식을 이었겠는가. 서술자 개입 들어간 거죠, 이 부분. 이거는 서리법. 그래서 월매 때문에 먹고 살고 있었는데 월매가 잡혀갔으니 먹을 수가 있었겠냐는 거야. 여러 날 절곡 곡식을 먹지 못하매 기운이 쇠진하고 지기가 일신에 사무치니 몸이 부어 얼굴이 변형돼 능히 알아볼 수 없는지라. 그가 아련함을 어찌다 측량하리오. 너무너무 가련했다 라고 하는 서술자의 감정이 여기도 드러나죠. 그래서 서리법 사용해서 서술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 서술자 개입 부분 많으니까 체크 잘 해두십시오. 아이와 부인을 월매로 하여금 보호하라고
내당으로 들어가 왕비를 배우니 왕비가 저 남자 주인공의 엄마자 유부인의 시어머니입니다. 왕비가 크게 반겨 승상의 손을 잡고 말하기를 말리 전장에가 대공 큰 공을 세우고 무사히 들어오니 이 노모의 늙은 어머니의 마음은 즐거기가 측량이 없습니다. 그러나 네가 출전한 후 집안에 불측한 일이 있었다. 그 통한의 말을 어찌다 형언하겠느냐. 자, 이때까지만 해도 시어머니 왕비는요, 자기가 처벌한 유부인이 진짜 남자랑 내통했다라고 생각해.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왕비는 정렬 부인에게 속아서 충렬 부인이 잘못을 저질렀다 여겼다. 정렬 부인이 조씨 부인이고요. 충렬 부인이 유씨 부인이에요. 충렬 부인의 초지정을 말하니 승상이 고하기를 해서 이 충렬 부인은 유부인이 어떻게 됐는지 걔가 남자랑 이렇게 돼가지고 죽었다 얘기를 한 거야. 모친의 마음을 진정하옵소서. 자, 처음에 충렬의 방에 간부 있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충렬 유부인의 방에 남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하셨어요? 물어봤어. 네, 서사촌 복록이가 와서 말을 하던데.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는 엄마의 사촌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 복록이는 조씨 부인이랑 한편입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세모 쳐놓은 애들이 다 나쁜 애들이야. 동그라미 쳐놓은 애들이 유씨 부인 편이고. 승상이 크게 화가 내서 복록을 찾으니 복록은 관계가 발각될까 두려워 벌써 도주했다. 승상이 외당으로 나와서 형틀을 배설하고 옥조를 잡아들여서 공문하기 시작합니다. 공문이라고 하는 건 이제 똑바로 얘기해. 신문하는 거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은 옥중에서 죽은 시신이 충렬 부인이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 말을 누구한테 했냐? 라고 물어본 거야.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조씨 부인이 월매를 데리고 와서 유부인 어디다 뒀냐라고 신문했지.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야? 조씨 부인은 유부인이 죽은 게 아니고 금섬이가 죽었음을 안 거란 소리야. 그럼 그 얘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승상이 찾은 거예요. 일은 이렇게 해야지. 옥졸들로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 왜? 금섬이는 누가 봐도 유부인과는 달리 거친 인생을 살아온 게 티가 나거든. 손도 거칠거칠하고, 그치? 생김새도 유부인이랑 다르고. 그래서 금섬이의 시신을 보고 유부인의 옷을 입고 있었잖아. 근데 얘는 유부인이 아닌 것 같아. 유부인이랑 얼굴이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저 옥졸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가 조부인한테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옥졸들이 황급하여 겁을 먹고 말하기를 소인들이 어찌 알았겠습니까마는 염습할 때 보니까 얼굴과 손길이 곱지 못해 부인과 다름을 소인들이 의심해서 서로 말할 때 정렬 부인의 시비인 금년이가 지나갔습니다. 자, 금년이 세모. 자, 금섬이랑 금년이랑 헷갈리면 안 되겠다. 금섬이가 죽은 애고 금년이는 정렬 부인의 시비예요. 그래서 이 금년이가 정렬 부인한테 가서 얘기한 거죠. 죽은 게 유부인이 아니고 유부인 시비인 금섬이래요. 이렇게. 금섬이야. 미안해. 그래서 소인이 금년이랑 아는 사이여가지고 안면에 얽매여서 누설지 말라고 당부만 하고 얘기를 해줬다. 그냥 죽은 게 유부인 안 같아. 이렇게 얘기해준 거죠. 승상이 들은 후에 크게 화가 나 칼을 빼 서한을 치며 좌우로 꽂이죠. 금년이를 잡아들여라. 호령하니 노복등이 황황하여 금년이를 잡아다 개하에 꿀리니. 개하라고 하는 건 저기 승상 무릎 하에 이런 뜻이야. 승상이 큰 목소리로 묻기를 너는 옥졸의 말을 듣고 누구에게 말하였느냐. 그래서 이제 금년이가 말하기 시작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서술자가 금년이가 충렬 부인에게 누명을 어떻게 씌우게 되었는가의 과정을 털어놓는 장면을 서술자가 요약해서 직접 제시해주고 있어. 만약에 이 부분을 금년이의 대사로 처리했거나 대사를 이제 승상이랑 주고받는 걸로 처리했으면 속도가 느렸겠죠. 근데 그걸 그냥 서술자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해서 얘기해줘요. 정렬 부인이 금은을 많이 주면서 개교를 저한테 가르쳐줬습니다. 그래서 남자 복장을 하고 충렬 부인, 유부인 침소에 들어가서 병풍 뒤에 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선 남자는 사실 누구였던 거야? 금년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열 부인이 거짓 병든 척을 해서 충렬 부인이 놀라서 문병을 하고 탕약을 갈아들여 밤이 깊도록 간병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충렬 부인이 자기 방을 비웠을 거 아니야? 그때 금년이가 들어간 거야. 그때 남장하고 병풍 뒤에 숨어 들어간 거야. 정열 부인이 병이 잠깐 낫다 하고 충렬 부인도록 그만 침소로 가소서 했어.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 금년이가 충렬 부인이 방 비운 상태에 병풍 뒤에 숨어 있다가 충렬 부인은 뒤에 남자 복장을 하고 있는 금년이가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방으로 들어갔겠죠. 밖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 충렬 부인 방에 남자가 충렬 부인이랑 같이 있더라. 이렇게 보이겠죠. 그래서 그만 가라니까 충렬 부인이 마지못해 침실로 돌아갔어. 그래서 조부인이 누구야? 정열 부인이야. 성봉록, 아까 전에 그 왕비, 시어머니의 사촌이죠. 청하여 금은을 주고 왕비 침전에 두세 번 참소하던 말을 자초지정을 낱낱이고 하니, 그래서 성봉록을 시켜서 내가 충렬 부인 침소에 남자가 들어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봤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시킨 거죠. 근데 왕비가 그 얘기를 다 듣고 하늘으로 탄식하고 통곡합니다. 왕비는 이때 안 거예요. 자기가 유부인을 잘못 처벌했음을. 내 불명하여 악녀 조부인이죠. 정열 부인 조부인의 꾀에 빠져 애매한 충렬을 죽일 뻔했으니 무슨 낯으로 현부를 대면하리요. 현명한 부인, 이 부분은 충렬 부인, 유부인을 얘기합니다. 승상이 말하기를, 자, 승상은 어머니 탓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왜? 어머니는 집안에서 며느리가 바람핀 걸 처벌하는 것밖에 없잖아. 그래서 모친의 허물이 아닙니다. 소자가 집안을 다스리지 못했으니 모친은 심려하지 마옵소서 얘기한 후에 이제 조씨한테 가죠. 너의 죄는 하늘 아래 서지 못할 죄니 입으로 다 옮기지 못할지라. 죽기를 어찌 일시나 용서하리오마는 사사로이 죽이지 못하니 천자께 주다라고 죽이리라. 자, 왜 그러냐면 조부인은 조왕의 딸이에요. 공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상이라고 하는 지위가 마음대로 왕의 딸을 죽일 수 없어요. 승상이나 왕은 지위로 따지면 거의 동등해요.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하면 승상은 중앙관직의 이름이고요. 왕 같은 경우에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승상이면서 동시에 왕인 사람들도 있어. 자, 그랬을 때 승상이나 왕은 거의 같은 지위라서요. 같은 계급끼리는 처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왕과 왕의 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황제의 명이 필요합니다. 내가 맘 같아서 너 죽이고 싶지만 황제가 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황제한테, 천자한테 얘기하고 죽이겠다 하고 있어. 첩해줄 상임이 탈로 됐으되 상궁에 임의대로 하십시오. 맘대로 하세요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글을 쓰죠. 승상정을 써는 돈 수백 배 인사하는 거야. 절하고 성상, 황제의 탑 앞에, 성상의 의자 앞에 글을 올립니다. 신하가 황제의 명을 받아서 한 번 북쳐 서융에게 항복을 받았고 백성을 진무한 후 회군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오랑캐를 처치하고 회군하려고 했을 때 그때 신의 집에 급한 소식이 있어서 바삐 올라와 맞습니다. 그랬더니 여차여차한 집안에 변란이 일어나 있더라. 여차여차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된 부분 다시 설명하면 길이가 길어지지. 그래서 축약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의문형 어미를 사용해서 본인의 잘못과 부끄러움에 대해서 서리적으로 얘기하고 있어. 서리법이야. 이 일이 비록 신의 집에 일이 오나 스스로 처단하지 못한 연유를 자세히 상달합니다. 무슨 얘기야? 이게 조씨 부인이 잘못한 건데 조왕의 딸이기 때문에 제가 처벌을 하려면 황제의 윤허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폐하는 극형으로 국법을 쓰셔 죄인을 밝혀 다스리시고 신의 집 12금섬이 유부인 상전을 위해 죽었으니 그 원호를 표창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인이 원하는 상벌이 무엇인지 요청하고 제안하고 있죠. 상황 설명해주고 황제한테 원하는 바 얘기하고 있어요. 유씨가 지함에 들어 해산하고 월매에 충의를 힘입어 연명 보전하였음을 세세히 주달하였더라. 그 뒤에 편지 내용에 조금 더 자세히 쭉 얘기해 준 거죠. 상이 황제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말하기를 승상정을 써니 국가에 커다란 공을 여러 번 세운 주석지신이다. 집안에 이런 해괴한 변이 있으니 어찌 한심하지 아니하겠냐? 정열부인 조씨부인 금년 그의 12 죄상이 전고에 짝이 없으니 참수하라 했어.
목을 자르라고. 근데 목 자르는 죄는 정말 커다란 죄여야지만 해. 신체를 훼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밑에 신하들이 그래도 조왕의 딸이고요. 승상의 부인입니다. 목 자르는 건 좀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사사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사약을 내려서 집에서 사약 먹고 온몸은 보존하고 죽게끔 하십시오 한 거야. 그래서 오케이 하고 답장을 줍니다. 짐의 덕이 부족해 경산을 엎고 변개가 일어나니 매우 참괴도다. 비록 그러하나 정렬은 승상의 부인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약을 내려 집에서 죽게 하겠다. 경은 그리 알고 처리해라. 금섬이랑 월매는 고금 옛날과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놓고 봤을 때 또 없는 충성한 노비들이니 충렬문을 세워 후세의 이름이 나타나게 해라. 여기서 지금 권선징악, 복선화함 이런 거 나타나는 거죠. 착한 쪽은 상 받아요. 나쁜 행위라는 사람 지금 사약 받고 죽게 생겼죠. 자, 그리고 승상이 사은하고 퇴거래. 사은 임금님한테 인사하고 조정에서 나와서 조씨를 수주해 사약한 후 금년인 머리를 뱄어요. 금년이는 사약할 줄 필요 없어. 금년이는 나보다 훨씬 계급이 낮기 때문에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나머지 죄인은 경하고 가볍고 중, 무거움을 분간해서 다스리고 금섬은 다시 관곽을 맞춰 예로서 장례해줬습니다. 유부인인 척 죽은 거잖아. 유부인은 죄를 짓고 죽은 거기 때문에 장례가 얼마나 안 좋았겠어. 그래서 다시 한번 금섬이의 관을 맞춰서 주고 그 다음에 금섬이의 부모는 속량해줬어요. 금섬이 노비거든? 그럼 부모도 노비야? 근데 부모는 속량해줬어. 평민으로 풀어줬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나서 의식을 후히 주어 의식 먹고 입는 거 얘기하는 거야. 먹고 입는 걸 후하게 줘서 평민으로서 잘 살아가게끔 해줬어. 그리고 충렬문 세워주고 사시로 향화를 받들겠다. 향화라고 하는 건 죽은 사람 앞에 이렇게 국화꽃 올려놓는 거 있잖아. 그리고 월매는 금섬이랑 똑같이 했어. 그래서 월매 부모님도 속량해주고 월매한테도 돈 주고 한 거겠죠. 충렬문 세워주고 충렬부인 집안에 일좌 대가를 세우고 노비 전답까지 후히 줘서 일생을 편하게 지내도록 했다. 오케이? 이거는 정을선의 부인들이 쟁총하는 얘기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여기까지 봅시다.